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셋째 주 R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체적으로 객체에 대해서 R의 객체의 몇 가지 객체, 즉 팩터나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팩터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래 지금 저희가 배운 것 중에 객체의 종류에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가 벡터라고 하는 거였고, 다른 하나가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데이터 프레임이 아니라 매트릭스였죠. 행렬. 그래서 벡터와 매트릭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팩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팩터. 제가 지금 제가 좀 영어 발음이 별로 좋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막 쓰면 이렇게 말로 하면은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오늘 배울 것은 팩터라고 하는 겁니다. 이 팩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요소, 요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팩터는 뭐냐면 범주형 변수를 숫자로 저장해 놓는, 즉 사실은 인테저라고 하는 정수로 저장해 놓는 그런 객체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범주형 변수를 저장해 놓는 거고요. 근데 이 팩터가 굉장히 요긴하게 쓰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들이 나중에 회귀 분석을 하게 되면 어떤 범주형 변수에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교육이라고 하는 변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각각의 범주들이 있는 거고, 이 변수를 설명 변수로 사용할 때에는 어떻게 사용을 하죠? 회귀 분석에서. 예를 들어 최소제곱법 같은 경우에 이런 교육을 임금을 예측하는 설명 변수로 사용을 한다고 할 때 이런 범주형 변수를 어떻게 사용을 하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 범주형 변수를 만들 때, 범주형 변수를 사용할 때는 범주형 변수는 가변수를 만들죠. 더미 베리어블 혹은 인디케이터 베리어블이라고 하는 그런 변수를 만들어서 이 모형에 사용을 하잖아요. 인디케이터 변수 혹은 더미 변수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초등학교만 지칭하는, 초등학교인 경우엔 1의 값을 주고 다른 모든 범주에는 0의 값을 주는 변수이고, 또 중학교 더미 변수는 중학교인 경우엔 1의 값을 갖지만 다른 모든 변수에는 0의 값을 갖는 그런 변수인 거잖아요. 그게 이제 더미 변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팩터를 사용하면 저희가 굳이 더미 변수를 만들 필요 없이 R에서 자체적으로 더미 변수를 사용을 해서 그 결과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굳이 더미 변수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면에서 굉장히 실용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객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팩터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 위해 몇 가지 저희들이 그 객체를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 VCON이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하나, 한국어로 하나, 또 둘, 그리고 제가 지금 큰 따옴표를 좀 빼먹고 있네요. 셋, 그 다음에 둘, 이렇게 둘,
이런 변수 값을 가지는 객체가 VCON이라고 하는 걸 하나 만들었고요. 이거 그냥 제 마음대로 이름을 준 건데요. 어떤 학생이 이제 이 ON이 무슨 뜻이냐 이걸 궁금해하는 적이 있어서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저도 그때는 제가 까먹어가지고 내가 왜 이걸 적었지 이렇게 했었었는데 오디널 넘버의 약자였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하나 둘 셋이라고 하는 건 서수잖아요. 그래서 서수를 뜻하는 오디널 넘버에서 이렇게 한 거고, 여하튼 뭐 그런 비하인드로 이런 이름을 짓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VCON을 그럼 한번 어떻게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한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명령을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컨트롤 R을 누르시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지금 하나, 둘, 셋, 뭐 제대로 VCON이라고 하는 게 제대로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벡터로 한번 전환시켜 볼게요. 이게 지금 두 개가 벡터죠, 벡터. 이거는 벡터가 아니라 벡터입니다, 벡터. VC 이렇게 커멘트 처리를 하고 VC 벡터. 이건 벡터죠. 네. 근데 이제 이걸 팩터 여기 요 팩터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VC ONF F는 당연히 팩터의 약자겠죠. 그래서 이 팩터라고 하는 명령어를 넣어서 VCON 만들어 본 거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개의 명령어를 실행을 해 보면요.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요. 자, 이게 원래의 VCON이라고 하는 객체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둘로 이루어져 있죠. 그 다음에 팩터로 바꾸니까 하나, 둘, 셋, 둘 똑같은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팩터로 바꾸었을 때 그 차이가 뭔지 좀 보이시나요? 예를 들어 지금 여기 하나, 둘, 셋, 둘 이렇게 된 것에 따옴표가 지금 붙지 않았죠. 그래서 이게 따옴표가 붙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 차이일 거고 위에는 붙어 있잖아요. 따옴표가. 그래서 결국 이건 문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로 된 값이면은 캐릭터로 된 값이면은 따옴표가 붙을 텐데 지금 그런 것들이 붙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 이게 캐릭터가 아니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은 레블스라고 하는 게 나와요. 둘, 셋, 하나. 이 둘, 셋, 하나가 뭔지에 대해서 조금 이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오면 이게 팩터로 잘 만들어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아무런 문제 없이 ONF는 팩터로 되어 있고 앞에 거는 캐릭터인 벡터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이 팩터 좀 발음이 좀 구리긴 하네요. 팩터의 이 팩터는 뭐냐? 이 팩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범주형 변수를 integer 즉 정수로 저장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여기 하나, 둘, 셋, 둘이라고 하는 것에는 세 개의 범주가 있잖아요. 하나, 둘, 셋. 이 마지막에 있는 둘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둘과 똑같은 거기 때문에 똑같은 범주로 인식을 하겠죠. 똑같은 카테고리로 인식을 한단 말이죠. 사실은 지금 이 변수에는 세 개의 범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범주가 있는데 이 세 개의 범주를 세 개의 정수, 즉 1, 2, 3이라고 하는 정수로 저장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카테고리가 하나, 둘, 셋이 있고 숫자가 1, 2, 3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하나, 둘, 셋을 1, 2, 3이라고 하는 정수로 저장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각각을 어떻게 매칭시킬 것이냐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즉 하나라고 하는 것이 1의 값을 가질 수도 있고 둘이라고 하는 것이 1의 값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셋이라고 하는 것이 1의 값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럼 R은 어떻게 이거를 처리하느냐 하면은 지금 문자로 된 변수값 하나, 둘, 셋이 있으면 이거를 순서대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한국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나다 순으로 세운다고 하는 거죠. 즉 하나, 둘, 셋을 가나다 순으로 한번 세워보면은 둘, 왜냐하면 디귿이 가장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셋, 그 다음에 하나가 되잖아요. 디귿, 시옷, 히읗. 자, 보시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렇게 나가는 거에서 디귿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시읒이 오고 그 다음에 히읗이 오게 되잖아요. 순서로 세우게 되면 둘, 셋, 하나가 될 거예요. 그렇게 정렬을 하는 거죠. 소팅이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둘, 셋, 하나가 되는데 이게 첫 번째 오는 것부터 1의 값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 2, 3이 결국은 1은 둘이라고 하는 값을 담게 되는 거고 2는 셋이라고 하는 값을 담게 되는 거고 하나는 3이라고 하는 값을 담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여기 레블스라고 하는 것에서도 보실 수가 있어요. 이 레블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 우리가 범주가 있는데 여러 범주들이 있는데 그 범주들을 가나다 순으로 줄을 세운 후에 처음부터 1, 2, 3 이렇게 값을 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처음에 나오는 게 1의 값을 갖는 거고 두 번째 나오는 게 이 2의 값을 갖는 거고 즉 셋이라고 하는 게 2의 값을 갖는 거고 그리고 이 3이라고 하는 건 하나라고 하는 값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레블스라고 하는 것은 이 각각의 범주가 정수로 몇 번째 있는지를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은 한글의 경우에는 가나다 순이 되겠지만 영어의 경우는 A, B, C, D 순으로 줄을 세운 후에 처음부터 1, 2, 3, 4 그리고 각 범주의 수만큼 이렇게 값을 주겠죠. 그래서 팩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범주형 변수를 정수 1, 2, 3이라고 한 것으로 저장을 하되 원래의 값을 보여주도록 원래 범주값을 보여주도록 이렇게 처리를 한 거죠. 보시면 ONF라고 하는 것에 정수로 지금 처리가 안 돼 있잖아요. 하나, 둘, 셋, 둘이라고 되어 있지. 그래서 이게 범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저장되어 있는 것은 지금 정수로 저장이 되어 있어요. 이게 정수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보는 한 가지 방법은 뭐죠? 예, 요소의 특성을 보는 거죠. 요소의 특성이 뭔지 이게 지금 보면은 여기 이렇게 문자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면은 이 문자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 문자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타입 오브라고 하는 저희들이 계속 썼었던 이걸 보고 VC ONF 이렇게 치면은 인테저가 나오게 됩니다. 캐릭터가 아닌 거죠. 그렇죠? 만약에 이게 문자였다면 캐릭터일 겁니다. 그런데 이 문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인테저로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팩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범주형 변수를 저장을 하되 그것을 인테저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인테저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범주 값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범주 값을 만들 때에는 순서대로 일렬로 쭉 세운 다음에 가나다 순 혹은 ABC 순으로 순서를 세운 다음에 첫 번째 것부터 1의 값을 준다. 그래서 쭉 범주의 수만큼의 값을 갖고 있는 것이 이제 팩터라고 하는 그런 객체입니다. 이 팩터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벡터의 일종입니다. 이것도 벡터처럼 이렇게 벡터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 팩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벡터의 한 가지인데 문자나 숫자가 아닌
이 복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객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저장은 숫자로 되어 있지만 사실 그 의미는 범주다. 그 범주형 변수를 저장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게 그럼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둘, 셋, 하나가 이렇게 1, 2, 3의 값으로 되어 있는지를 보는 한 가지 방법은 팩터를 인테저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명령어가 as.integer라고 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vc onf 이런 명령어를 실행을 해보시면 그 vc onf가 312의 값을 갖고 있어요. 이거를 인테저로 지금 보자고 한 명령어니까요. 3121이라고 되어 있는데 즉 보면은 하나라고 하는 것이 3의 값, 둘이라고 하는 것이 1의 값, 셋이라고 하는 것이 2의 값, 둘이라고 하는 것이 1의 값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즉 둘이 1, 셋이 2, 하나가 3. 자, 이제 이렇게 팩터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즉, 이 팩터는 정수로 저장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정수이기 때문에 연산을 할 수 있을까요? 즉,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게 가능할까요? 자,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 VC, ONF 팩터니까 이거를 똑같이 한번 더 해볼게요. VC, ONF 이게 가능하다면 이런 연산이 가능하다면 3 플러스 3, 6이 나와야 되고 1 플러스 1, 2가 나와야 되고 4, 2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지 보면 NA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결과에 플러스는 팩터의 의미가 없다 라고 나오게 됩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범주형 변수라고 하는 것은 연산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범주형 변수를 연산을 하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범주형 변수를 사용을 할 때는 더미 변수를 만들죠. 각 범주를 지칭하는 더미 변수를 만들어서 그 더미 변수들 사이에 비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팩터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저장은 실제로 정수로 되어 있지만 이게 의미가 없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SPSS에 익숙하신 분은 이렇게 이게 이제 레이블을 가진 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즉 값은 1의 값을 가지고 있지만 이 값의 이름이 2를 줬다. 그리고 2의 값을 가지고 있는 건 셋이라고 하는 레이블을 줬다. 3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라고 하는 이런 값을 레이블로 주었다. 그렇게 해서 저장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팩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 수학적인 연산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봤던 것처럼 이 레블스를 꼭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변수 값이 어떤 숫자, 어떤 정수의 값을 갖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레블스를 확인하는 한 가지 명령어는 레블스라고 하는 명령어입니다. 레블스 back onf 이렇게 치면은 이렇게 둘, 셋, 하나라고 하는 것이 나와서 이 둘이 1의 값이라는 거고 셋이 2의 값 그리고 하나가 3의 값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문자로 된 벡터를 팩터로 만들었는데요. 문자로 된 객체를 지금 저희들이 팩터로 하나 이렇게 만들어 봤잖아요. 그럼 이 숫자로 된 것도 만들 수 있느냐? 예를 들어 지금 저희가 이쪽에다가 vc n 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것은 이제 숫자라는 뜻에서 넘버입니다. 그래서 c
2, 1, 2, 1, 또 뭐야? 2, 1, 3, 2 이렇게 쓰는 거죠. 이건 숫자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V, C, N, F 팩터로 만들어 보게 되면 이게 이제 팩터 아까 명령어가 팩터였잖아요. 그래서 V, C, N 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V, C, N, F. 그래서 이거를 이 세 개의 명령어를 실행해 보면 잘 정리가 됐고, 보면은 이것도 2, 1, 3, 2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라고 하는 것도 지금 2, 1, 3이 마지막에 나온 VC, NF라고 하는 것은 팩터로 되어 있는 거. 그걸 알 수 있는 게 이 레블스라고 하는 게 나오죠. 그냥 그 숫자로만 되어 있는 것, 즉 예를 들어 VCN을 보게 되면은 이 레블스라고 하는 게 없어요. 팩터에만 레블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나옵니다. 그럼으로써 이게 팩터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숫자를 굳이 팩터로 만들 필요가 있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모든 자료는 사실 저희들이 숫자로 저장을 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모든 변수는 다 숫자화되어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걸 다 숫자로 변환을 시켜서 예를 들어 초등학교는 1회 값, 중학교는 2회 값, 고등학교는 3회 값, 대학교는 4회 값 이렇게 넣어서 EDUC 죄송합니다. 제가 EDUC라고 하는 변수는 1, 2, 3, 4의 값을 갖고 있는 그런 변수를 하게 됩니다.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변수를 만들 때에 저희들이 어떤 설명하는 책자를 만들어서 여기서 1의 값은 초등학교를 의미한다. 2의 값은 중학교를 의미한다. 이런 걸 적어 놓는 거죠. 그래서 각 값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그렇게 숫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범주형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교육을 대개는 범주형으로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물론 나중에 연속형으로도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제 범주형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팩터로 변환시켜서 사용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숫자로 된 변수도 팩터로 바꾸는 경우를 여러 차례 보게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팩터가 다시 한번 뭐라고요? 팩터는 범주형 변수를 저장을 하되 정수로 저장되어 있는 그런 변수이고 그런 객체이고 이 레블즈라고 하는 걸 통해서 어떤 게 1의 값을 갖고 있는지 어떤 범주가 2의 값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팩터 아주 중요하니까 꼭 잘 알아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